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취미로 독서를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요 대단히 집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동적인 것이죠. 어쩌면 뭐 환경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뭐 가설이나 그리고 또 확인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가 그리고 사람의 선택권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명리학은 들어오는 운을 이 수동적인 이 환경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했잖아요. 그럼 이 운 속에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즉, 사람이 자율의지로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것을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리학 이론은 여기에 대단히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 이제 타로 카드로 이렇게 볼 때, 상담 받을 때 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둘 연인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들어오는 운에 대비해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심리를 갖게 되는지 그것들을 유추하는데 제 명리학 이론은 많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룬이라든가 시운에서도 확인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심리라는 건 대단히 정교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왜 우리가 취미로 독서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 결론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간이 가장 좋아하는 유전자는, 가장 선호하는 유전자는 식신입니다.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상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일간 입장에서 이 식신은 일간이 강하게 송출하는 에너지예요. 자, 일간은 결국에 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 뜻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이거를 하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식신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네. 때문에 살면서 직업이 뭐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도 되죠. 자,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직업만 계속 하고 계시다. 그분은 일간이 약한 겁니다. 일간에 힘이 들어오는 대운에서 여러 가지 겸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일간이 가장 선호하는 유전자는 식신인데요. 일간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즉 기피하는 유전자는요, 편관입니다. 그래서 천간이나 지지나 지장간에 편관이 있다면 이 편관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왜냐면 이 편관은 일간을 강하게 극하니까요. 자, 1등하고 2등은 차이가 대단히 많이 벌어집니다. 네. 정관을 2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찌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대단히 선호하기 때문에 나를 극하더라도 이 정자가 붙은 거는 일간과의 반응이 간헐적이거든요. 때문에 부담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때문에 2등은, 실질적인 2등은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편인이라는 거는 고뇌의 유전자입니다. 고뇌를 한 다음에 사용하면은 대단히 잘 사용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게 싫어서 대충 생각하면은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편인입니다. 자, 때문에 일간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유전자는 첫 번째가 편관이고요, 두 번째가 편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들어오는 운이 식신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식신이라는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런 이야기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보다 더 강하게 일간이 식신을 사용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편관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정화일간이다, 개축일이 된다,
그럼 축중에 개수가 있고 천간에 개수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일간을 강하게 편관이 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일간은 식신이라는 유전자를 강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식신이라는 거는 말하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식신운보다 이 편관운이 들어올 때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이론을 통해서도 하다못해 시운을 통해서도 충분히 관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명식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저렇게 편관운이 맞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편관운이 강하게 뭐 월운에서도 또는 세운에서도 뒷받침되면서 들어올 때 그때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식신을 오히려 쓰게 될 때에는 인성이 과도해질 때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생각이 너무 깊어진 나머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터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인데 병자, 해자축. 자, 그러면 해자축이 전부 다 인성이 되겠죠. 요 자수로 뭉치니까요. 그리고 병화가 상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은 편관이 들어올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관이 들어올 때도 이 식상을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성, 뭐 예를 들어서 임자일이 되었다. 그럼 인성이 너무 강하게 몰아닥치죠.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참다 못해 터트리는 경우로 식신상관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정리해보고 그 다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국에 이 사람의 심리라는 측면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인간은 이 관성이라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문에 관성이라는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간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편관 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마치 일간한테 내가 너를 극할 테니까 너는 그에 대해서 반사신경을 보여줘봐 라고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행동이나 생각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즉 식상을 사용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행동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편관운이 올 때라 그랬죠. 그리고 인성이 과도해질 때라 그랬잖아요. 즉 사람은 관성이 들어오게 되면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이 너무 깊어지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원리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신상관 운이 들어올 때보다 특히 이제 식신이 있으신 분들, 뭐 지장간이나 아니면 사주 원국에 식신이 있으신 분들 또는 상관이 있으신 분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식신상관이 있다. 그러면 편관운이 들어올 때 식신상관을 더 강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룬과 시운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일간은 어떤 제어를 당했을 때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답이 뭐인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떨 때는 순발력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떨 때는 천천히 생각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올바른 것은 생각을 하고 행동할 때겠죠. 자, 이 얘기인 즉슨 생각, 인성을 사용하고 행동, 식상을 쓸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의 제목이 취미로 독서를 이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결국에 이 편관이라는 거는 일간이 느끼기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간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가? 결국에는 행동, 식상 또는 인성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뭐 가벼운 운동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영화 관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도 실은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요. 자, 그럼 인성이네요. 인성을 키우려면은 결국에 독서를 하면 되겠네요. 자, 때문에 취미로 가볍든 아니면 무겁든 독서를 갖고 가시는 게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바람직하다. 때문에 이 독서는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은 독서뿐만 아니라 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역사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겠죠. 때문에 그냥 독서라고 해서 책 읽는 것만 생각지 말아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취미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취미는 인성을 착용하는 취미를 갖고 내가 언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은요,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떤 구조로 작용하는지, 물론 저는 이것을 대단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 나라는 유전자가 왜 움직이게 되고 왜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존재하게 되는가부터를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유튜브 공간이다 보니까 최소한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또 실생활에서 관찰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느라고 조금 애먹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